안녕하세요. 금일은 해양 플랜트 FPSO 관련 뉴스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조선, 해양 분야에서 선박 분야의 발주가 급감하면서 해양 분야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에서도 전통적으로 조선소 건조 물량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FPSO에 관한 소식입니다. 첫째는 브라질 FPSO 소식입니다. 브라질 에너지 그룹 페트로브라스는 부유식 생산 저장 하역 설비 FPSO를 임대 및 건조하기 위한 국제 입찰을 발표했으며 중국, 한국, 싱가포르의 조선소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입찰 과정을 보면 P86 프로젝트는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펜너브레스사가 24.10월 FPSO P86분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입찰을 공고하였고 2025년 4월까지 제안서를 받아 공급사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페트로브라스는 입찰자에게 25년 4월 8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자원의 탐사, 시추 및 추출을 담당, 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찾아내고 생산하는 일을 하는 업스트림 컴퍼니는 입찰을 6월 9일까지 2달 연기했습니다. 또한 브라질 연안의 마어림술, 마어림 네스트 유전 활성화를 위한 P86 FPSO에 대한 입찰 제안 제출 기한을 11월 3일까지 5개월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입찰이 지속 지연되는 이유는 FPSO 입찰가에 대한 발주처와 조선소 간의 이견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FPSO 가격은 21년 약 20억 달러 수준에서 24년 40억 달러까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사업을 주도하는 페트로브라스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공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성이 높지 않게 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2025년 5월 초에 펜너브레스의 엔지니어링 기술, 혁신 담당 이사 러나터 베러지는 프로젝트 설계를 단순화하여 입찰자 유인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피드백을 기반으로 재설계된 경량화 모델을 준비 중이며 2025년 8월 초까지 입찰 공고를 다시 내겠다는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FPSO 입찰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FPSO 설계 등을 변경하여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FPSO의 타프사인 모듈의 무게를 6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줄이고 기존 FPSO를 복제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단순화하면 핵심 요소만 남긴 설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최적화를 통해 프로젝트 비용을 미화, 약 35억 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PSO 설계 단순화 요구사항이 완료되면서 최종 입찰 공고 재발행은 2025년 8월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가 8월 초로 예상되므로 25년 11월 3일로 연기한 입찰 마감일도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찰이 마감된 이후에도 계약 체결까지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 기간이 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의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 입찰에 참여가 예상되는 조선소는 중국의 킴씨, 네펠주와 차이나 아프슈어 오일 엔저니링 컴퍼니, 코이시가 포함되며 한국의 하나오션과 싱가포르의 신리엄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은 건조 운영 이전, 빌드 아퍼레이 트랜스퍼, BOT 방식으로 체결될 예정입니다. 낙찰된 조선소는 FPSO를 건조한 후 초기 운영을 담당하고 이후 페트로브라스에 인계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신조 계약보다 더 강한 재정적 및 관리적 헌신을 요구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조선소들에게 높은 부담을 줄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최소 20% 현지 조달 비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 제조, 조립, 통합, 시운전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 수준에서 적용됩니다. 일명 P86 FPSO 프로젝트의 로컬 콘텐츠 관련 입찰 조건입니다. P86 FPSO 프로젝트의 입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조선소가 페트로브라스에서 요구하는 입찰 가격 수준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봅니다. 페트로브라스는 2024년에 640억 달러를 투자하여 유전 탐사 및 기존 해상 유전의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페트로브라스의 목표는 FPSO 11기를 추가로 운용하여 원유 생산량을 하루 240만 배럴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해양 유전 개발은 세계 최대 규모로 해양 플랜트를 건조하는 조선소 입장에서는 주요 고객사로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상호 간에 윈윈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캐나다 FPSO 소식입니다. 에퀴노르 캐나다의 컨트리 디렉터인 토어라세스는 최근 에너지 NL 컨퍼런스에서 베이 두 노어드 FPSO 계약이 올여름 2025년 중에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단은 2023년 5월에 발표되었으며 당시 회사는 프로젝트 비용을 하늘로 치솟게 하는 도전적인 시장 상황을 비난했습니다. 에퀴노르는 2027년까지 금융 투자 결정을 내릴 것이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2031년에 첫 번째 석유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뇌세스는 베이 두 노어드의 경우 작업 계약서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라브스트롱 앤드 어소스츠의 설립자인 롭스트롱은 이 프로젝트의 많은 것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황폐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브스트롱 앤드 어소스츠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앤 네브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석유 가스 산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스트롱은 이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승인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2031년까지 첫 번째 석유를 확보하려면 기한이 촉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롱은 최종적으로 건조를 약속하고 FPSO를 건조하기까지 3년이라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FPSO 계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베이 두 노어드 FPSO 프로젝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4월 6일 캐나다 정부는 노르웨이 에퀴노르사가 제안한 120억 달러 규모의 해상 석유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베이 두 노어드 프로젝트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및 네브라도 지방 해안에서 약 500km 떨어진 대서양에서 약 3억 배럴의 경질 원유를 시추하는 부유식 플랫폼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베이 두 노어드는 약 1200m, 4000피트, 깊이의 캐나다 최초의 원격 심해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에퀴노르사는 1996년부터 캐나다에서 활동해왔으며 2013년과 2016년에 발견된 플레미시 패스 베이선에서 베이 두 노어드 및 백헬류 유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 두 노어드 프로젝트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에 있는 세인트 존스의 북동쪽 약 5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플레미시 패스 베이선에 위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 에퀴노르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2015년, 2016년, 2020년에 추가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베이 두 노어드 발견은 수심 약 1170m에서 발견되었으며 새로운 발견은 수심 약 650m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에퀴노르사는 이번에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한 베이 두 노어드 프로젝트는 플로팅 프로덕션 유닛 포 스토리지 앤드 아프슈어 오플로딩 FPSO를 사용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개발 필드 외에 인접한 새로운 필드를 향후에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것에 적합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FPSO는 30년의 설계 수명과 하루 94,000에서 18만 8천 배럴의 오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14만 3천 큐빅미터에서 19만 1천 큐빅미터 범위의 원유 저장 용량을 갖게 됩니다. 이콰이너는 베이 두 노어드 FPSO 프로젝트의 피드, 기본 설계, 단계에서 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 K별과 로이, 기본 설계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당초 2023년 말까지 FPSO 설계 및 건조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었고 2025년 1월에는 BW 아프슈어가 사전 피드 연구 수행 업체로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FPSO 건설이 가능한 조선소로는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신리엄, 중국 조선소 등이 될 것입니다. 금일 전달드린 브라질, 캐나다 FPSO의 건조에 있어 최종 문제는 투자금의 큰 폭의 인상입니다. 대형 플랜트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극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FPSO 건조 슬롯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고 건조 비용도 시장 변화에 따라 과도한 입찰 경쟁이 아닌 수익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우 FPSO를 입찰 진행하면 입찰을 받기 위하여 조선소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이 있어 발주처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였습니다. 지금 조선, 해양 분야 상황을 보시면 선박 건조 물량이 넘쳐나고 해양 플랜트의 경우도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 대형 조선소의 FPSO, 건조 슬롯을 낮은 건조 가격에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관세 및 중국 조선소 제재로 인한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에 향후 진행 상황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여전히 발주처보다 조선소 우위의 시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